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 특강은 제가 중간에 좀 일이 있어갖고요. 예, 좀 중간 방송하다가 그만뒀는데, 음, 예, 그날 제가 워낙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예. 오늘 그날 이어서 좀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은 오늘이, 좀 더욱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이틀에는 근데 빈사말 왕자가 왔더라도, 오늘 주식 시세들 보니까 크게 이렇게 기대할 만큼 그렇게 주가 상승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낀 것처럼, 예. 항상 지금 아직까지도 앞으로 진행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테마주들이 뭉쳐.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최초에 그 네옴시티 얘기할 때가 언제였었죠? 그때가 7월달, 8월달 그때였었나요? 그쵸? 예. 그때 제가 몇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중에 몇 종목은 진짜 주가가 수익률이 많이 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요, 그, 빈사람 왕자는 19일 날은 이제 일본으로, 예, 방일을 합니다. 일본으로 가고, 예, 다시 또 이제 귀국을 할 텐데, 자, 어쨌든, 그 기대감은 한 달랑 마감됐다고 보셔야 돼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고 해서 마감되는 것이냐? 아니죠. 예,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형세 보면은 곧 어떻게 외교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조만간 끝날 무렵을 그런 좀 김새가 계속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겁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제가 여러분께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규모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정하게 진짜 여러분께 수익 많이 안겨줄 것은 네옴시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예요. 왜? 더 빨리 건설을 하기 때문에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 건설을.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더욱 우리한테 빠른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옴시티하고 분명히 우크라이나 제거는 해외 건설기나 하나 프로젝트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더 라인 같은 이제 현대화 미래 도시 건설을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재건하는 거 재건. 그렇죠. 미래 도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 그 빈살만 왕자 오늘 그 26개 그 이제 우리나라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게 관계 기업들이 주가가 좀 두루두루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 많이 지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제가 오늘 조목조목해서 예, 여러분 테마라는 거는 테마의 생명은 뭐냐면은 모멘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모멘텀이. 그래야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오르는 거. 이게 모멘텀이랑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운전할 때 기름하고 같은 거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잖아요. 똑같은 도리예요. 그래서 사우디는 어차피 네옴시티는 근데 이 네옴시티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진정한 거. 예, 진정한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우디 앞으로 계속 무조건 해야 하는 산업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블루수저예요. 블루수저 같은 경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동안 제가 그 네옴시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억수로 많이 봤습니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사우디 앞으로 네옴시티를 하자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제 미래가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게 적합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네가 앞으로 미래를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슨 산업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린수소는 될 게 아니, 물론 그린수도 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욱 지리적 여건 좋은 것은 분류수소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프라, 가스전에다가 한 1,000억 달러 투자 예정이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뭐, 충분히 이해하죠. 걔네는 뭐, 제일 많은 게 뭐, 가스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뭡니까, CCS, CCO, 예.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암모니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LNG를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하는 게 뭐 장비 같은 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참여 실정 사업이 되어 있던 그런 기업들은 뭐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너무 가격에 치중하지 말고 최종의 그런 목적을 좀 잘 달성하고자 하면서 이게 좀 중장기 투자가 되실 거예요. 예. 이런 종목들은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액이 좀 커진 분들은 계속 그런 것은 주가 아무리 하락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사우디뿐만 아니죠. 예, 우리나라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오일도 투자하겠다고 지금 발언했죠. 뭐 8조 정도 뭐 얘기 나오던데. 뭐 그렇습니다. 뭐 수소는 그냥 말 한마디 계속 살아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해서 투자하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적인 그런 거 있죠. 제가 오늘은 뭐 서론을 좀 짧게 하도록 하고 직접 이게 종목을 체크하는 좀 이제 종목이 좀 오늘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종목을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이거는 무슨 종목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도 이게 제가 안 소장이 소개한 종목들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 투자 성향하고 이렇게 잘 비추어서 투자하시는데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 저는 계속 한 가지 요즘에 주식 투자하면 계속 한 가지 계속 얘기해 드리죠. 요즘 여러분 오늘 시장도 똑같아요. 잘 보면은 종목들이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가면서도 마감되니까 주가가 다 원가를 포락한 그런 개별 종목들이 무수히 몇 개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거시경제 변수가 워낙 시장 경제에 주는 충격들이 투매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반대로 변동폭이 가장 세다. 개인들이 지금 이런 개별 종목에서 워낙 단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에 9은 무조건 돈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소장 전략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침착하게 잘 투자하면은 역시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종목을 몇 개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이 몇 개월 동안 안 소장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 하신 분들은 금액이 작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다 거두실 거예요. 근데 사놓고 뭐 기다린다든가 뭐 단타한다든가 뭐 손절가 잡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모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여러분 저는 진짜 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크라이나도 재건 투자 마신폴련도 기본적으로 5천억 달러 이상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지금 환율로 하면 600조 더 넘죠? 뭐 600조, 700조예요. 전체 시장 규모가. 오케이. 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아시죠? 그게 30조예요. 30조. 30조에서 32조였던 거예요. 주가가 얼마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에는 주도하는 산업이 없어요. 눈 바짝 차리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조정장이면서도 가장 강한 테마가 해외 인프라예요. 해외 인프라. 그러니까 제가 1세대 가르친 종목들도 지금 100% 이상씩 다 갔잖아요. 아니요, 다 하나 아니고 그 중에 하나. 유신이 그렇게 갔죠. 그 덩따라 지금 가장 또 많이 가는 것은 뭡니까?
그 특수강, 그런 거 같은 거. 이쪽 뭐 주가가 많이 갔던데. 그런 것은 여러분 단타가 습관됐던 투자자들은 올라가다 떨어지면 계속 손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외 인프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해 갈라는 것이죠. 그럼 주가가 언제 제일 고점을 찍냐면은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규모가 정해지면은 그때 주가가 제일 최고점 찍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누가 100% 찍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오르면 계속 팔고 싶은 그런 심정, 충동심.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시장이 한번 전개됐을 때마다 상승하면 할수록 계속 이게 거시경제를 잘게 분석해가지고 계속 돌고 가야 돼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그 조금만 오르면은 못 참고. 저희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종목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그리고 네옴시티 중심으로 한 두 종목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어요. 예, 고급 회원부터는. 그 밑에서는 이제 초급 회원들 이제 한해서는 이게 주가가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전략을 취하면서 이렇게 좀 사 모으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종합기술이에요. 여러분,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종합 엔지니어링이에요. 종합 엔지니어링. 건설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한국종합기술 옛날에 최초에 이게 뭐냐면은 전체계 국토 도시 계획 같은 거, 이런 사업을 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매출을 보면은 설계가 4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설계. 전체 매출 중에서. 도시 계획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설계하고 공사가 반반씩 차지해요. 감리. 예. 근데 이 와중에 지난해부터요. 야네가 이제 설계 같은 그런 거 하면서 수소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요즘에 효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한국종합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시간당 300km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 관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딥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6기를 지금 수주해서 이제 설계하고 감리하는 수주를 했습니다. 시간당 300km, 시간당 300km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보통 충전소는요, 시간당 50km예요. 50km 이내, 50km, 25km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300km 충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거예요. 물론 뉴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일 큰 거예요, 시간당. 그러니까 300km면은 1시간에 60대 승용차를 충전할 수가 있는 기준이에요. 한 기당. 그러니까 아무튼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설계 능력하고 기술력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만 하도 어마어마하죠. 예. 자, 두 번째. 그리고 야네가 분로수소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충남 보령에 지금 분로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25만 톤이에요. 25만 톤인데, 야네가 그게 감리 설계를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사우디하고 우크라이나 그게 관련해서 토목이라든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우디에는 또 이렇게 분로수소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또 잠재적인 성장도 있고. 아무튼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래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여러분께 8천 이하 매집하세요. 근데 시장에 지금 거시경제 변수가 엄청 안 좋아요. 언제든지 한번 폭락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그래서 이것은 돈이 좀 충족하시는 회원분들께서 좀 분할 매집하는 전략으로 취해가지고 해서 좀 중장기로 투자해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은 평소에 이런 위치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간 조정 마치고 축 치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거시경제 변수가 워낙 복잡해서 뭐라 단말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그 뭡니까 나스닥 미국 지수 같은 거 오늘 뭐 3% 올라갔다가 내일 2% 떨어졌다. 그거 뭐 어떻게 그걸 예,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할 수 있는 전략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할 매집. 예, 기업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런 것은 몰라요. 진짜 뭐 어떤 발표가 주주가 내일 아침 확 떠면은 이거 뭐 갭상선 치고 가버리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럼 그때 가서 나 8천 이하에서 왜 매집 안 했지? 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제일 중요하게는 기업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예. 만약 여기서 최소 못 치고 가면은 밑에 뚝 떨어지면 밑에서 최소 한 1년 이상은 또 헤맬 거예요. 그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기술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니까요. 이게 만약에 5천 이하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집해가지고 좀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좋아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블루스에 1,000억 달러 투자한대요. 그 언제 어떻게 수주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더군데다가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를 한 그 전제 도시계획 사업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토목도 한다는 뜻이에요. 우크라이나 사업 수주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발 좀 기술적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200일선, 300일선, 뭐 밑에 저점 깨면 뭐 어쩌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투자, 예, 진짜 내 부탁드릴게요.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여야 되지 절대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장을 너무 짧게 보시려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짧게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 낼 때가 아니에요. 100% 돈 다 까먹습니다. 100%. 그럼 뭐 지금은 뭐냐? 이런 게 유일하게 지금 해외 인프라가 시장에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이런 기업을 설거머니 분할해서 매집해서 가는 예, 그런 투자 전략 취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다른 거 투자하면 다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변동성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돈이 급해서 지금 시장 들어와서 돈 좀 벌어보겠다 생각 있으시면은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응? 그런 생각으로 지금 주식시장 접근하면은 돈 다 까먹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경기 안 좋아서 주식에 그냥 돈 다 따라 짱박아 나면은 그 얼마 아까워요. 아시죠? 예. 절대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엔지니어링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공통적인 거 있다 했죠. 그게 뭡니까? 전력, 철도 이런 거 100%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0%예요, 100%.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통신 인프라. 이런 것은 한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싸게 잘 사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계속 단기 투자했던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매집해놓고 기다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투자도 주식에서 돈 못 만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회원분들도 사실 제가 그분들께 수익을 좀 많이 내주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은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해주는 게 딱 그거예요. 분할 매집해서 계속 보유하도록 제가 옆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나 막 이렇게 했던 그런 투자를 몸에 배기다 보니까요. 이런 시장 경제 투자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하면 할수록 계속 돈이 까이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주식이란 거는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갖고만 있더라도 이게 수익 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진짜 안소장 회원들 중에 저랑 4년, 5년 이상씩 한 분들 몇 분 계세요. 물론 한 몇 분은 개인적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투자 그만하신 분들도 있겠다만
1년 내내 저한테 언제 매도하면 되는지 안 물어봐요. 그만큼 회원과 나 사이에는 그만큼 이제 그런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냥 시장 좋을 때는 좀 많이 벌고 안 좋을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단타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얼마 많습니까? 단타 하면은 돈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아무리 나른히 봐도 이게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아직 주목받고 오늘 뭡니까 수소 트럼 같은 거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전철 수주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영국 이렇게 참여한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뭐 전철하고 전력 인프라 다 됩니다. 세명전기. 이게 얼마나 거기에서 수익 많이 나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과거 경력으로 보면은 이게 정부의 그런 테마를 잘 타는 게 있고 그리고 항상 이게 세명전기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의 기업인데 이제 뭡니까 여당이 집권할 때 또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2017년도 누가 집권했습니까? 아시죠?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정치 성향도 띄고 하니까 자 이것은 세명전기는요 그거예요. 금구류 만드는 거, 예, 철도에 있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전력에 있는 것도 만들어요. 예. 뭐 기업은 그냥 수술한 그런 중소기업이에요. 특징이 뭐가 있는 정치 테마를 잘 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나는 회사가 세력화가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자산이 4,800원이에요. 그냥 3,400원 제가 지난번에 3,000원 밑에서 매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갈 줄 알면 하나를 싸게 살 때 하면 좋아요. 그냥 뭐 오르는 거 그냥 편하게 들고 있어 계속 이게 물량이 다 털리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프라 시장이 전개되면 언제 가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천원 밑에서 하면 너무 싸게 잘 산 거죠. 금액 작은 회원들은 그 2차 전지 막 서로 치고받고 막 그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좀 밑에 좀 짬바가 나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오르는데 2차 전지 이제 인프라 시장이 전개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도 되고 전력도 돼요. 아직 사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단계 더 올릴게요. 예? 3,000원 아니고 3,500원 밑에서 분할 매집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 아셨죠? 예. 아셨습니까? 단타하지 마시고 안 소장 눈 똑바로 보세요. 다른 거 건들면 무조건 돈 다 까먹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전력 전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고압 전선이 많이로 필요할 거예요. 제가 2만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시장이 계속 그거 하니까 대한전선 좋은 것도 알아요. 대한전선 하지 말고 가온전선을 하세요. 예? 가온전선. 아셨죠? 앞으로 우크라이나든 사우디든 예? 그리고 내년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년 되면은 이제 겨울 지나잖아요. 내년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뭡니까 친환경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전력을 투자한다든가 그리고 뭐 또 대규모 대규모 뭡니까 원전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뭐 아무튼 내년부터는 전력 수요가 엄청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뭡니까 고압 전선이 무궁무진하게 시장이 있어요. 경기가 침체더라도 야네는 돈 잘 벌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당장 돈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5,000, 6천에서 좀 매집하시갖고 가만히 좀 계세요. 예? 한 1년만. 아셨죠? 예. 그럼 뭐 얼마까지 나고 얼마까지 수익 나면 좋겠냐. 그 앞으로 계획대로 이게 가시겠다면 그거는 회원 가입하셔야 되죠. 뭔 말인지 아시죠? 혼자만 배부르시면 안 되겠죠. 안소장도 예?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저도 밑에서 콩물을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집세도 내고 전기세도 좀 낼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예, 가온전선은 실적도 아주 잘 나왔어요.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전선의 단점이 뭐냐면 영업이율이 낮아요.
예, 많이 나와야 3%, 적게 나올 때 1%막 이런데 이게 원자재가 좀 떨어질수록 수출 많을수록 2, 3%대를 계속 근데 원전이라는 건 규모가 커요. 예,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하나 사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니켈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니켈이 오르면서 2차 전지 비싸니까 매출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니켈이 오르면서 스테인리스 강도 올라요. 근데 스테인리스 강수 뭐를 만드냐면은 각종 기초 소재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비싸면 비쌀수록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진짜 좋은 기업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자면 방금 EST 같은 거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저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니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 하면은 또 여기에 스테인리스 강 같은 거 소재가 또 많이 필요하니까요. 예.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사실은 이 안에 이런 그 토목 공사도 한 20%씩 그 매출 비율도 있고 해요. 예.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숨어 있는 잠재적인 모멘텀이 하는데 이 안에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회사 중에 UST라고 하면 상장되어 있는데 사실 이 UST가 2차 전지의 분리막을 개발했어요. 했는데 아직 양상은 못한 중인가 봐요. 예. 혹시 아나요? 나중에 양산할 줄 알면 그러면은 이 뭐 말 필요 없죠. 주가 막 날아가 버리겠죠. 그때 가면은 발표하기 전에요. 그러면 이런 거 알고 이런 걸 있다고만 알고만 계세요. 예. 어쨌든 8,000원 이하 너무 좋아요. 예, 지금 기업 자체 그런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진짜 인도네시아가 WTO에서 패소했는데도 니켈을 계속 수출 금지했다 발표해버리면 이건 날아가 버립니다. 왜? 니켈 가격 급등할 거니까요. 그럼 스테인리스 연금 마진이 더욱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지금도 15%예요. 연금 이익률이. 올해 같은 상황에도.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 올해 또 특별하게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DSR. 자, DSR은 그 와이어 로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역사가 좀 길어요. 예. 올해부터 유럽 시장을 좀 돌파해가지고 그게 매출이 또 발생하면서요. 연금 실적이 점핑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그 와이어 로프로 그 굵은 와이어 로프로 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분 뭐였지? 컨테이너 같은 거 막 실는데 막 쓰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그런데 시장에 수요가 많은가 봐요. 이게 뭐 이렇게 그 기술에 따라서 이게 그 강도하고 이제 사용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을 아주 잘 하는가 봐요. 이게 그 가족 경영인데 예. 그러니까 자 그럼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DSR이 작년에 한 해가 주당 수익이 770원이에요. 올해 3분기까지 얼마 나오냐면은 세 자릿수 1,400원.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자는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실적이 연금 이익률이 10.5%.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이 각 분야마다 다 조금씩 분산이 돼 있어. 미국에 20%, 동남아에 15%, 중국에 25%, 국내에서 한 60%. 그러니까 이런 기회인데 이게 분산 잘 되어 있으면 해외 매출 높으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싸지면 환차익도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주당 수익이 많이 높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게 스테인리스로도 자동차 부품이라는 거 볼터에도 사용합니다. 예, 그냥 기초 원사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이어 로프너 이 중에서 와이어 로프너 이 중에 38% 매출. 예, 기타 뭐 볼트 자동차 부품에도 또 사용되고 여러 군데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이거 뭐라 설명하면 예, 어쨌든 근데 기관들이 좀 사나가지고 투자하려고 산 건지 아니면 기관도 단타하는 거 아시죠? 기관들도 단타해요. 예. 어쨌든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인프라하고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 소재들 보면은 이 회사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이런 경기 중에서도 이런 기술력 인정받은 해외 다각화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6,000원 이하, 5,000원 상단에서 중간에서 여러분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기업 자체가 실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당 수익이 1,400원인데 주가가 6천에서 6천원 거래되고 있어요. 가 3배밖에 안 됩니다. PBR도 얼마예요? 0.33가? 싸도 너무 싸죠. 이런 거는 그냥 주워 다오면 되는 건 그냥 말 한마디로. 예.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냥 분할 매집하세요. 분할 매집. 응? 이 거지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걸 만약에 추락해가지고 단가 떨어진다고 안수저한테 뭐라 할 것 같으면 예초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큰 손실 나는 파 이렇게 확실한 기업을 사두시면은 수익, 그러니까 다시 시장 구조가 수익 날 때 구조 전환이 되더라도 가장 먼저 수익 날 수밖에 없는 그냥 강경한 기업의 재무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불경기에 이런 캐시카우를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왜? 긴축이니까 다들 돈 없어 허덕일 때 이 안에는 뭐 돈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실 겁니까? 답이 나왔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또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최근에 미중에 막 이런 그 전쟁을 일어나죠. 히토류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보호 정책을 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브라질, 동남아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아프리카는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올해 뭐가 매출이 좋냐면은 건설 중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아주 좋아요. 실적 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대창단조.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면은 작년에는 주당 한 해가 작년이 하면 2021년입니다. 예. 93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올해가 3분기가 1220원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 8,900원이고 주가가 지금 대창단조 얼마지? (7,000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중에서 워낙 이게 히토류 전쟁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이게 2차 전지에 히토류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각국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광산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광산 장비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 분야가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거. 현대 에버다임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에버다임 진짜 좋은데 이게는 좀 신용이 좀 너무 많아서 뭐 신용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래서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뭐 9,000원 이하 뭐 8,000원 정도 딱게 눌림목 들어오면은 매집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 이하 8,000원 정도에서 눌림목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 광산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비, 광산 장비, 중장비 다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건설을 하기 때문에 광산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인프라에 관련해서도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관심 없을 때 이런 것은 매집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을 때 매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란 거는 이게 역발상 투자예요. 근데 전쟁이 끝난다 하면은 그때 벌써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가버린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미리 먼저 움직여 준다는 것이 주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 그게 관계 종목을 미리 매집을 해 두셔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고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잘 투자 안 하다 보니까 터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리로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손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변동성 장에서는. 아셨죠?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신주.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 올리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신주 중에서
앞으로 5G 하면은 스몰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지고 딱 나면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집안 내부에서 이게 그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잡아가지고 이게 슬라이싱 해가지고 뭐 전류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뭐 TV면 TV로 가고 뭐 가전면 가전으로 가고 이게 스몰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삼성의 스몰셀 만드는 기업이 이너와이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매출이 올해부터 작년에 미국의 수주에서 조금씩 치고 가고 있어요. 그동안은 한 2년 동안 국내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하면은 이제 각 나라에서 또 많이 수주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사우디 있잖아요. 뭡니까? 미래형 도시잖아요. 미래형 도시가 뭐예요?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가 뭐예요? 제일 먼저 5G를 통신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통신을 안 깔고 나서 뭐 지능형 로봇이고 다 쓸데없는 거죠. 제일 먼저 통신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쯤 되면은 코로나 지나고 하면 또 5G 투자가 또 활성될 거예요. 제가 예측하긴 그래요.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내년은 무조건 경제가 안 좋아요. 근데 정부는 어떤 식으로도 재정 투자를 해야 돼요. 인프라 건설할까요? 뭘 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 짓까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인프라는. 해외 밖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구조 개편 중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하냐면 통신을 깔아야 돼요, 통신을. 그동안은 코로나 뭐 어쩌고 해서 그리고 뭐 그 통신사들 수지 타산 뭐 잘 안 맞고 해서 정부 협상도 안 되고 막 계속 미뤄왔죠. 그래서 정부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연 5G를 한 거예요. 특정 회사들만 너가 먼저 시도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되나요? 특별한 몇 개 대기업만 지네가 5G 통신 투자한다고 해서 전 국민, 아니, 우리나라 그 수만 개 되는 그 공장들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냥 일부 기업만 이제 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7개 그 통신 사업자를 지금 따고 있는데 걔네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뭐 우리나라 모든 공장에 깔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결론은 나중에 정부에서 5G를 깔아야 돼요. 28GHz를. 그러니까 내년 경기 침체가 되면 안 소장 예상이 안 틀렸으면은 재정 투자 경제 활성화하면서도 통신을 투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매일마다 디지털 경제 얘기하시잖아요. 디지털 경제가 뭡니까? 통신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통신을. 그러니까 5G가 진정한 5G가 28GHz예요. 이게 커버리지가 작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신사들 계속 끓이는 거예요. 이게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신사들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현명한 정부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안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다 할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에서는 또 5G를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이 솔루션이라고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적자죠. 근데 얘네가 우리나라 중에서 광통신 모듈에서 제일 큰 기업이에요. 통신 깔았으면 광통신으로 그게 또 수송해야 되잖아. 광통신 모듈로 그거 하면서 그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 2018년도 그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워낙 얘네가 시장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기대치가 아주 높았어요. 근데 이통 3사가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하다 보니 실적이 없으니까 쭉 하고 또 여기까지 또 내려왔어요. 네. 아무튼, 광통신 모듈에서 우리나라 일바다 기업이니까 이런 것은 좀 이제는 좀 사 모아 두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투자 소식 또 나오면 또 탁 치고 쭉 갑니다. 이런 건 좀 중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금액이 좀 크신 분들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주당 순자산이 15,000원이에요. 부채가 29%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면은, 네트워크를 깔아야 돼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통신을 깔았으면은.
거기 대기업은 오늘 삼성 SDS하고 LG CNS예요. 스마트 시티의 우리나라 이거고. 근데 밑에서 이게 중소형 기업에서 이렇게 수주를 따가지고 이게 같이 이게 그 뭡니까 파트 그 뭐라 해야지 협력사로 이게 지금 수주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링네트라는 기업. 과거에 옛날 LG 그 LS 전선에서 이게 물적 분할해가지고 나온 기업인데 요즘 사업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고 그 중소형 그 네트워크 통합 중에서 우리나라 1위예요. 시장을 한 20% 차지합니다. LG CNS의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2대 스마트 도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하나는 세종이고 하나는 부산이에요. 정부에 특화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둘 다 누가 수주를 했냐? LG CNS가 수주했어요. 비상장 기업이죠. 근데 실제 뭐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삼성 SDS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트워크 통합 이거는 아무나 다 사셔도 돼요. 금액 커시든 작으든 지금 이 바닥에서 4천을 헤매고 있을 때 4천 되면은 예, 너무나 예, 싼 거예요. 예? 좀 사두시 갖고 좀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링네트가 아주 모멘텀이 많아요. 아까 제가 5G 깔면 그 슬래싱을 해야 된다 한 거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공장에 그 여러 가지 장비가 다 신호가 틀려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이렇게 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G를 이제 28기가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하면 모든 공공장소고 그런 데서 네트워크를 다시 깔아야 돼요. 다시 깔아야 돼요.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우리 기업 날아가죠. 예. 아무튼 너무 좋은 거예요. 4천원 밑에부터는 뭐 3천 이하 떨어지면 좀 더 사두시고 4천 이하도 싼데 3천 이하 떨어져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 모으시면 돼요. 주식도 좀 사랑하는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가지고 좀 투자하죠. 계속 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큰 보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오를 때는 좀 가만히 들고 읽고 계시고 불경기라도 이런 좋은 기업들은요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회피하고 던지고 모른 척하고 이런 건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앞으로 다 4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저희 VIP에서는 인공지능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화 엔지니어링하고 그리고 전력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전력하고 철도 합쳐가지고 세명 전기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과학전선 무조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온전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원자재 황금 ST하고 DSR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타 철강은 건들지 마세요. 아셨죠? 예, 철강 비중이 지금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 매출이 좀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테마 타면서 급등할 때 그때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접근하지 마도록 하시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게 통신주 같은 거 제가 금방 그 금액이 좀 커신 분들은 그 분할 매집 중장기 좀 자본 능력이 좀 충족하신 분들은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삼성전자 5G에 특화된 그게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스모셀하고 통신장 그 광통신, 예, 광통신 모두 우리나라에서 일바닥이 OE솔루션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링네트 같은 거 이런 거 중소기업의 주가 탄력성도 강하니까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4천 이하에서 분할 매집하셔서 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격군도 상당히 싸게 잘 산 거예요. 근데 거시경제 변수가 저는 모른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더 추가 하락하면은 우리가 분산했던 종목을 좀 더 사두시 갖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싼데 더 싸지면 더 고마운 거죠, 여러분. 통신은 안 변해요. 전력 인프라 이런 것은 앞으로 해외 시장이 인프라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실적이 이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경기가 최악제를 상황을 저는 다 고민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다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은 아무튼 빨리 발생하면은 조만간 몇 개월 내에 큰 수익이 한번 날 수가 있고 만약에 바로 안 나온다면 1년 이상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년 경제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란 거는 밑에 바닥 한번 찍는 그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내년 2분기부터. 100%는 장담 못 하겠다만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변동폭을 대비해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진짜 저집 다른 거 투자하면 다 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투자하는 거. 그리고 그 원전 투자하는 것도요. 그 1차, 2차 종목들을 다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제약주는 좀 한두 개 담으시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한가 있죠. 예,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하나 월드컵 안 소장 진인자 축구 좋아합니다. 예, 우리 성흥민 선수 예,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몸이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이렇게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예, 월드컵에 또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응원합시다. 예? 자, 응원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광고주에 좀 보라고 계속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오늘 주가 상가 가까이 가다가 또 확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엔넷. 자, 왜 치킨도 있고 막 예?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광고 주냐? 이게 뭐 치킨은 너무 상식하잖아요. 재미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광고주를 제가 주문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원래 이게 그 이제 연말 같은 타임에는 매출이 또 집중되어 있는 그 기간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월드컵 기간에는 이게 온라인 이런 그 야내는 그 광고 중에서 온라인 광고예요. 온라인 광고. 예. 디지털 광고라고 보시면 되죠. 매출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의 핵심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높아요. 보통 전통적인 광고업보다도. 예, 그래서 항상 그 뭡니까 큰 행사할 때는 이런 온라인 광고들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EM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도 자회사가 하나 상장되어 있어요. 꽤 중소기업 그 치고는 꽤 괜찮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 OTT 보면은 여기저기 그 드라마 진짜 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광고 보면서 이게 가입하는 회원이 있잖아요. OTT 이제 광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데도 다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광고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잠재적 계기가 돼 이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겁니다. 예, 아마 올해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 저는, 예, 생각이 되면서, 안 소장이 그 여러분께 매집하려고 할 때, 그때 10월 달이죠. 3,500원이었었죠. 예. 설마 여기 와서 이게 상가 못 가고 떨어진다고 또 판 거 아니겠죠?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 그래서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소당 회원 가입 절대 못 팔게 하죠. 단가 하나 모으라고 추천은 예, 아니란 말이죠. 오늘 시장이 워낙 가다가 확 꺾이는 바람에 모든 종목들이 다 투매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문제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시장의 그런 외부 변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예, 좀 그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월드컵 보면서도 이게 아마 내일부터 오늘 보니까 그 뭡니까? 선물이 좀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4,000원 근처 이렇게 눌먹 들어오면 좀 먼저 미리 선매집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월드컵 응원합시다. 보름 동안. 중간 어느 타이밍 되면 함지 툭툭 치고 올라갈 거예요. 응? 광고주가 전형적인 그 월드컵 수혜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시장이 반영해주면 오케이 하고 반영 안 해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그 이게 잠재적인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셔도 너무 좋아요. 지금 4,000원 근처에서 미집에서 매집하면 싸게 잘 매집한 거예요.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이네요. 1시간 넘게 얘기했군요. 안소장도 목마르네. 자,
금액이 커진 분들은 시장을 크게 보도록 하시고요. 중장기 쪽으로. 그리고 큰 종목을 투자되도록 하도록 하시고요. 금액이 작으신 회원들은 작은 거를 하도록 하세요. 작은 거 하는데 그중에 한두 개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기 투자 자금의 절반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주식 투자해서 욕심낼 때가 아니에요. 아셨죠? 투자금을 잘 활용하면 언제든지 주식해서 투자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내는 거는 욕심내는 시장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 투자해서 그 중에 한두 개를 이제 그 뭡니까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 시장을 잘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좀 수익 내보는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워낙 지금 하루하루가 변수가 너무 크게 변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리고 진짜 중장기로 그 이제 보실 때는 수소에 관련해서 아까 한국종합기술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연계 히트 같은 거. 예? 그런 것은 그 중에서 하나 좀 사시갖고 이게 바로 가기는 좀 뭐하고 좀 이렇게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는 어차피 앞으로 뭐 막말해서 그 뭡니까 그 원전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그런 앞으로 역할 위치에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투자하지 마시고 그 수소에 투자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거기 나중에 수익날 그 잠재적 수익이 훨씬 큽니다. 아셨죠? 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제일 과열됐으니까 그게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본인의 그런 그 이제 뭐 근데 항상 똑같은 종목, 똑같은 투자, 똑같은 진행하로 나중에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 필요한 겁니다. 회원 가입이. 제가 여러분 얼마 회비를 보고 싶다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지간 투자 능력 없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해봐도 절대 주식으로 투자 수익 내기가 진짜 하늘이 별 따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말씀을 해드렸다만 본인 실전에서 투자하면 또 다를 거예요.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국제 글로벌 변수가 거시기한 시시각각 변하니까 뭘 어떻게 대응할지 본인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고 폭락하면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뭐 주식을 재테크해서 계속 자산을 좀 쌓아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어려울수록 더욱 가입해야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돈 잃고 나서 투자 가입하면은 저는 절대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회원을 가입해서 들어오셨으면 제가 천천히 여러분 자산을 굴려줘야 되지. 자산 계속 까먹기만 하면은 그거 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2번씩 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늘 특별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 시장 항상 미래 거를 미리 준비하면서 투자해야 하는 그 진행형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잘 구상하시고 시장 변동폭이 워낙 너무 커요. 너무 큰데 뭐 계속 반복하지만 안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뭐 진짜 어려워서 투자하시는 것이라면은 되도록이면 투자 집단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안 소장으로 논의해 가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함시 수익 나더라도 그게 수익률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어떤 보람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단기에 뭐 이렇게 수익 많이 내고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저는 실망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명한 것은 변동성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하는 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시장을 뭐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시장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투자하는 것을 제가 더욱, 뭐 이렇게 본인 투자의 금액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도하면은, 뭐 아무튼 보통 분들보다 좀 더 좋은 결과 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